네, 대전의료원과 관련해서 조정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앞선 조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대전의료원 건립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또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네, 대부분의 지역 수건 사업이 그렇지만 대전의료원의 건립 역시 추진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92년 시립병원 설립 추진 건의안이 대전시의회에 처음 제출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이후 진행 과정이 10년이 훨씬 넘게 지지부진하다가 2007년 공공병원 설립 시민대책 준비가 발족되고 대전시의회에 설립 추진특위가 본격 구성되면서 그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시의회 토론회와 대정부 건의, 또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요. 예. 결정적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겪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인데다 이를 대응할 만한 공공의료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었는데요. 그랬었죠.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대전 시민 수십만 명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추진 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가 싶었는데 정부는 늘 설립 비용이나 또 운영 적자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서 대전시의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예, 대전시가 오늘 최종 사업 계획서는 발표했지만 행정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남은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달여 동안 행정안전부가 진행할 중앙투자심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대전시가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인데다 또 이미 KDI나 기획재정부 등 여러 기관의 행정 절차를 마친 사안인데 굳이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냐, 예. 또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단 대전시는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무사히 통과한 만큼 중앙투자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치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은 본격 추진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공공의료원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민간 병원과 달리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응급출산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 치료, 또 재활치료, 임종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까지 보통 민간 병원들이 수익성이 낮아서 기피하는 각종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이 전환되고요. 예방대책 수립부터 역학조사방 구성, 또 격리병동 운영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전체 생산 유발 효과는 1,752억 원, 또 고용 유발 효과는 1,287명, 또 취업 유발 효과는 1,430명으로 분석됐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건립을 통해서 지역 경제 파급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